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독도를 일본에 급히 넘겨야 했던 국가 기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영삼 정권 때 일본과 여러가지 불협화음을 내면서 김영삼 정권이 급기야 IMF 사태를 불러오게 되고,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일본 정부는 즉각 한일어업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그게 1998년 1월 23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어업 협정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래 걸릴 듯 하던 그 협정이 동년 9월 25일에 8개월 만에 급속하게 체결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두 달 뒤 11월 28일 대통령 김대중이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회가 열리자마자 1월 6일 날 여당 혼자서 날치기 통과로 신한일어업 협정을 끝내줍니다.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해 1월 22일 날 신한일어업 협정은 발효가 되고, 그 협정에 의해서 독도는 한일 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동해 어민들이 항의를 하고 여론이 약화되자 다시 해양수산부가 일본과 추가 협상을 벌여가지고 쌍끌이 어선 80척 정도를 추가로 조업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죠. 겨우 80척 정도의 쌍끌이 어선만 조업이 가능해지자 나머지 3천여 척의 쌍끌이 어선은 조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그 3천여 척의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보내자 이런 제의를 하기도 했었죠. 자, 지금까지 신한일어업 협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한 게 아닙니다. 자, 일본 정부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일협정을 폐기를 한 것이 1998년 1월 23일이었는데 김대중 정부와 타협을 해가지고 새로운 신한일어업 협정을 발효시킨 그 날짜가 1999년 1월 22일입니다. 딱 하루도 안 틀린 만 1년 동안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고 그것을 서명을 하고 국회 통과까지 시켜서 발효를 시켜주는데 어떤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은 일본의 정보력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은 일본 정부에서 나오는 발표를 상당히 참조를 합니다. 그만큼 일본 정보부의 정보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일본 정보부가 한국 정부의 어떤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갑자기 협정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을까요? 1998년 7월 16일에 한국에서는 정말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큰일은 극비로 취급이 되고 언론 통제를 하게 됩니다. 1998년 7월 16일 중앙일보사의 이철호 기자가 피를 흘리면서 이철호 기자를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를 취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남자는 북한 경찰관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총풍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한나라당을 영구히 없애버릴 공작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북한 경찰을 불법으로 납치를 해서 남산 안기부에서 고문을 하다가 그 남자가 도피를 해서 한나라당으로 도망을 쳤다가,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문을 닫아가지고 다시 중앙일보사로 도망을 와서 그 기자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대한민국 언론이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중앙일보 담당 기자와 중앙일보 사주는 이 사실을 즉각 안기부에 통보를 해가지고 도망온 북한 경찰을 안기부로 돌려보내주고 사건을 무마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안기부 직원들을 떼거리로 내쫓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안기부에서 그 사실이 시중에 알게 모르게 다 퍼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 일본 정보부는 이 사실을 알아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98년 7월 16일부터 1999년 초까지 북한 경찰 박인수를 안기부에서 가둬놓고 회유를 하던 시기입니다. 너 망명해라. 우리가 돈도 주고 다 책임진다. 아무리 꼬셔도 북한 경찰 박인수는 중국으로 돌아가겠다. 보내달라. 끝까지 우겨서 결국은 1999년 초에 중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시기에 바로 신한일어업 협정이 체결이 된 거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가 되고 발효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김대중의 북한 경찰 불법 납치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일본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납치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때 일본 정부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가했고, 그 반대 급부의 정치적 혜택은 김대중이 고스란히 다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 김대중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북한 경찰을 납치해서 남산 안기부에 가둬놓고 고문을 했다. 이 사실을 알아낸 일본 정부는 만세를 부른 거죠. 만일에 김대중이 중국에서 북한 경찰을 강제로 불법 납치해서 안기부에서 고문을 했다, 이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불법 납치, 감금, 고문을 하게 되면 범죄 행위
혐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경찰관을 불법으로 납치, 감금, 고문을 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하야를 해야 되고 체포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일본이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4개월 만에 독도를 소나기에 넣고 대통령 서명까지 끊는 겁니다. 그리고 동해 어민들은 모조리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걸 근거로 지금까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거고, 그때부터 김대중 정부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설정해놓고 민간인의 독도 방문도 다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우리 땅이 아니니까 못 간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일본은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고, 언제고 기회만 오면 뺏겠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일본만 알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기껏해야 독도만 가져갔지만 박인수가 중국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중국 정보부에서 그 박인수를 체포해서 고문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싹 알아내가지고 나라가 통째로 중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동안 김대중 쪽 정치 세력이야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말을 안 한다고 쳐도 한나라당 쪽 인사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모두 정부에 포섭이 되거나 회유가 되거나, 또한 중국 정부에 포섭이 되고 회유가 되거나 북한에 포섭이 되거나 회유가 되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유튜브 방송만 해도 수십만 수백만 하는 우익 방송이다 이런 자처를 하는 인사들도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고, 제가 이런 사실을 댓글로 알리면은 즉각 댓글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출마까지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